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이 씨름판의 전경, 춤추는 무동, 또 빨래터의 여인들, 그리고 서당 안의 모습입니다. 이 조선시대 수많은 그림들이 있지만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해진 그림은 없을 겁니다. 자, 서당 안을 살펴볼까요? 이 훈장 선생님 주위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는데 아예 이 책까지 던져놓고 울고 있는 이 아이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 걸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까지 웃음 짓게 만드는 그림이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낯익은 그림들을 새로운 각도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200년 전 이 김홍도가 살았던 18세기 조선 사람들의 패션 감각에서부터 놀이문화는 물론 시대상까지 고스란히 들어있는 기록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200년 전 조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평민복식을 연구하는 양숙형 교수의 기본 자료는 김홍도의 풍속화다. 지난 93년 처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이래 올해로 벌써 7년째 김홍도의 그림을 대하고 있다. 네, 제가 조선시대 서민들의 복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있는데요. 김홍도 그림 속에는 이때 당시에 서민들의 복장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그림을 보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우리들이 보통 조선시대 서민들의 복식 그러면 저고리에 바지 아니면 치마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옷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김홍도의 벼타작이라는 그림인데요. 풍속화 속 조선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타작을 하는 농민들은 반바지 차림이다. 긴 바지를 잠시 걷어올린 것이 아니라 통이 넓은 반바지에 우옷 역시 고름이 없는 반소매 저고리를 가볍게 걸쳐 입고 있다. 당시 반바지는 땀이 많이 나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 즐겨 입은 복장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장간의 사람들은 대조적인 모습이다. 뜨거운 쇠를 다뤘던 그들은 현장에 찌는 듯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모두 길게 덮은 옷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다. 남편의 옷을 입었을까? 행상을 하는 여인은 풍성한 옷 속에 아기를 넣어 업은 모습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평범한 치마를 솜씨 있게 잡아 올려 멋을 낸 치마주름의 맵시도 인상적이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 종일 다리품을 팔아야 했었는지 주로 남자들이 착용했던 행전을 두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같은 저고리도 다양하게 연출했다. 어깨에 걸치고 허리에 묶어 자기만의 멋을 표현했던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한복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아름답지만 일단 입으려고 보면은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타난 옷의 특징들을 보면 일단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옷을 아주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연출해서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한껏 자기의 맵시까지 내서 입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패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다양한 모자다. 장사꾼의 초립에서 행상하는 남자의 패랭이, 거리의 시주승이 쓴 송락은 소나무 뿌리를 엮어 만든 방수 기능을 갖춘 모자였다. 이처럼 김홍도의 풍속화 속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감춰져 있던 모자는 무려 16가지가 넘는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상인들이 쓴 둥글고 납작한 형태의 모자다. 그 위에 삿갓을 겹쳐 쓰기도 했던 이 모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겨울철 추위를 막기 위해 썼던 방한용 모자 풍차다. 풍차는 필요할 경우 모자의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 쓸 수 있게 만든 편리하고 실용적인 모자였다.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 처음 발견된 모자도 있다. 위가 뾰족하게 솟은 이 모자는 지금껏 유물로 발견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뾰족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림에는 당시 그 여성들의 패션의 뿐만 아니라 김홍도의 풍속화는 200년 전 조선의 여성들도 과감한 노출 패션을 즐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뒤에 있는 이 나이 드신 분은 그 길이가 저고리를 보면 이 젖가슴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저고리거든요. 근데 이 두레막을 건네주는 이 젊은 층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젖가슴이 드러난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젊은 층의 여인이 입고 있는 이러한 그 젖가슴이 드러난 옷은 이때 당시에 새롭게 유행한 그 한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한 새로운 패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도 가슴이 드러나는 저고리를 입고 있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이 저고리는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모아 19세기엔 보편적인 의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전해지는 유물을 통해서도 이런 여성 복식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저고리는 16세기 16세기 여성들이 입었던 전통적인 저고리다. 지금 저고리 길이 그 길이를 재본 결과 무려 54cm. 우선 두드러진 특징. 반면 김홍도 이후인 19세기의 저고리는 앞서 본 저고리의 채 절반이 되지 않는 길이인 20.5cm였다. 김홍도가 살았던 18세기를 거치면서 저고리 길이가 확연하게 짧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짧은 저고리가 유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란 직후에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옷감의 소비량이 적게 드는 그런 적은 형태의 저고리가 실용적인 데서 유행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종조 시대에 극단적인 짧은 형태로 유행된 배경에는 아마도 당시의 그런 안정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인들의 그런 미적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 여성들의 과감해진 옷차림은 문헌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당대의 대유학자 이익은 이렇게 적고 있다. 말세가 되니 부인의 저고리가 짧은 것이 요괴의 복장이 됐다. 나는 싫으나 대동의 풍습인 것을 어쩔 수는 없으리. 그동안 이 조선시대 평민들의 복식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평민들이다 보니까 유물로 전해져 오는 것이 거의 없었고 또 별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